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나들이의 계절 봄? 아니면 만발한 꽃의 계절 봄? 하지만 이젠 아니죠. 봄 하면 이젠 미세먼지와 황사가 떠오르는 요즘. 나들이도 꽃구경도 걱정이 앞서는데요. 청정기는 놨어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옥이 따로 있나요? 그 바로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죠. 마스크를 한다든지 나가다 들어오면은 코 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죠. 이제는 집안까지 파고든 미세먼지에 보이지 않는 위험. 녹색 천적으로 우리 집 미세먼지 잡는 법을 소개합니다. 미세먼지 잡는 천적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우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초록빛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농원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공기 정화하려고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도 집에 있고 한데 뭐 여러 가지 더 두면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관상용 화분이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도 하나 집에 두고 싶어요. 네, 공기정화 식물, 예쁘죠. 미세먼지 제거하는 식물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틸란시아도 찾으시고 아니면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행행 식물들을 많이 찾으세요. 행행 식물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호야류라든가 아니면 스킨답서스 뭐 여러 종류가 많죠. 요즘에는 수염 핀란드시아처럼 벽과 천장에 매달아 키울 수 있는 공기 정화 식물들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기 정화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식물이 필요한 걸까요? 집안 가득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3개 내지 5개 정도 두게 되면 5개 4시간 정도? 동안 초미세먼지를 약 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 네, 공기 정화 식물을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집안에 작은 숲을 만들었다는 이자영 주부. 심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세먼지 심한 날은 호흡기 자기침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한 날엔 사실 밖과 안이 이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얼핏 보기에도 초록초록한 거실.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고민 끝에 공기정화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자영 주부. 이제는 관리하는 화분만 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와, 정말 많죠. 네.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긴 했는데 정서상, 기분상으로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식물로 집을 꾸며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기정화 효과까지 얻는 것을 플랜테리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초간단 플랜테리어를 보여줄 오늘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식물들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똑같은 개수와 똑같은 양의 식물을 키우더라도 미세먼지 제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다양한 식물들의 공기정화 능력을 끌어올려준다는 플랜테리어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어떤 게 플랜테리어. 있을까요? 네. 플랜테리어. 자, 먼저 집안 식물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집 안에 보면 여기처럼 식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밀집시켜서 키우는 경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지 실내에서도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좀 위험해요. 왜? 네, 식물을 밀집해서 키울 경우 공기정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전염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식물들 사이에 적당한 간격은 필수. 안전거리가 중요하군요. 네, 떨어져. 여기 보시면 이런 종류들, 백날고무나무 종류들 다 잎이 넓은 식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물들이 거실에 굉장히 적합한 잎이 식물이고요. 넓은 식물들이 거실에.
또한 공간에 따라 적합한 식물도 다른데요. 거실에 잎이 넓은 식물을 놓았다면 침실에는 이 산세베리아가 일반 적당하다고 관엽식물들은 합니다. 낮에 음연이라든지 이런 방출을 많이 하지만 이런 산세베리아 종류들은 주로 밤에 방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에 사용하는 공간인 침실에서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번에 전문가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부엌 천장 위, 찬장 위인데요. 식물들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키우는 게 주방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위쪽에 있거나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있으면은 먼지들을 우리가 제거해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표면이 지저분하다면 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네, 주기적으로 잎을 닦아줘야 공기 정화도 더 잘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종류도 많은 공기 정화 식물들 중 어떤 걸 골라야 하는 걸까요? 아, 이거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밀폐된 공간을 초미세먼지로 가득 채운 뒤 공기 정화 식물의 유무에 따라 변화된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자, 식물이 있던 쪽에 초미세먼지가 보이시죠? 급격하게 준 것을 진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약 5분의 20 마이크로미터의 기공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광합성과 호흡 작용을 하면서 빨아들여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잎의 뒷면은 털이 있거나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잘 흡착해서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 표면에 수많은 털이나 기공으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5종의 식물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짜잔! 와, 잘 알아둬야겠어요. 네. 박쥐란. 자, 그런데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강승화 아나운서처럼 네. 나는 키우기만 하면 식물이 죽어요. 아니에요. 잘 이런 키워요. 분들 제가 잘 위해서 죽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저 잘 키워요. 대체 어떻게 해야 공기 정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 율마 한 번 더 주겠어요. 사랑으로 키워야지. 사랑으로? 너무 오랫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아서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갈이를 해야 돼요? 네, 먼저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분갈이는 필수. 전 저럴 때 물 줬는데 안 되는구나. 또 물은요, 화분의 흙이 손가락에 묻지 않을 정도로 말랐을 때 푹 주면 적당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걸 바로 몰랐네.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준다거나 아니면 커피 찌꺼기를 이제 이게 퇴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세요. 네, 음식물 찌꺼기의 염분은 토양과 식물에게 치명적일 뿐 아니라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네. 절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내 환경에 맞게 식물을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공기 정화 식물이라도 오랫동안 예쁘게 키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무시하고 그냥 예쁘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꽃피는 식물 갖다가 키우시거나 이러면 금방 죽게 되고 또 그래서 실망해서 다음에는 아, 나는 식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걱정은 이제 안녕. 초록빛 싱그러운 공기 정화 식물들로 봄맞이 인테리어는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보세요.